하는데. 너 핸드폰? 학교에서? 안 돼. 폰은 돼. 폰에도 있어. 삼성도 되고. 자, 너 엄마 안 이 세 개 중에서는 질문할 게 있나요? 27이요. 그거 27이 PQR이 다음과 같을 때 P는 충분이고 R은 필요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만들어 보면 P가 충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R은 필요니까 이렇게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P는 그러면 4부터 이게 존재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를 이제 있는 k를 찾아라. 무슨 말이지? k는 하여튼 4보다는 크고. 그럼 이제 3분의 x 플러스 2가 4보다 커야 k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x가 뭐야? 3분의 12. x가 10보다는 커야 되는 거네. 그래야지 이제 사이에 k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q는 루트에다가 제곱을 하면 일단 절대값으로 항상 빼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러니까 절대값 x-a가 x-a가 돼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x는 얘는 이제 a 이상인지. 그 다음에 세수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된다. 그럼 이제 얘는 x-2, x 플러스 3, x 플러스 7이니까 x-2, x 플러스 3, x 플러스 7이 일단 삼각형이니까 양수. 그래서 x는 2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에서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는 말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x가 6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 커야 되고 6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x가 6보다는 커야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만들어 보면 네. 그 무조건 없어요 A에서요? 네. A? A가 다른 X가 A랑 다르다고. 아 네네. x가 a랑 다르네. 그럼 이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r이 이렇게 돼 있대. p는 이렇게 돼 있고. 그치? 그럼 a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a는 10보다 왼쪽이고 6보다 오른쪽인데 a가 6이 되면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죠? a가 10이 되면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니까 얘가 더 많아지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니까 방향을 항상 먼저 결정하시고 등호는 넣어보면 돼.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저기 어디냐 이제 기르법 부분하고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그래 니네 수투를 어디까지 했니? 미분까지는 했니? 아직 안 했니? 미분까지는 안 들어갔어? 극한 정도만 했어? 수투를 아예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증명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증명은 우리가 이제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니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 나훈아 아저씨가 막 무슨 이상한 루머가 있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어. 이건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이상한 루머가 있어가지고 이 아저씨가 너무 답답하니까 왜 선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 참 좋은데 뭐 어떻게 뭐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막 너무 답답하니까 기자회견장에서 바지를 이렇게 쑥 내렸어. 네.
이거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루머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좋은 루머. 이거 막 이것도 내리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무슨 루머지? 무슨 루머? 아 몰라도 돼요. 나이가 들면서 아니 뭐 그런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무 답답하니까 직접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막 내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막았거든 사람들이. 그 직접 증명이 되게 힘들다는 거야. 제일 편한데 그래서 이게 힘드니까 우리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나는 남자다 막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면 사실 그냥 이렇게 쑥 내리면 되는데 내리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남자의 반대가 여자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간접적으로 내가 여자가 아니다. 뭐 위에 정도는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 내가. 그러면 밑에는 못 내려도 뭐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여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 여자 아니면 남자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남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간접 증명이에요, 간접 증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가 힘드니까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맨 처음에 배운 게 이제 대우 명제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힘들어서 대우를 이용해서 이제 보여주면 얘 원래도 참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귀류법을 이제 쓸 건데 귀류법이 이제 다른 말로 모순법이에요, 모순법. 모순이라는 게 이게 사자성어다. 아무튼 얘가 창 모자고 그다음에 얘가 방패 숫자인데, 그러니까 창과 방패래. 그래서 뭐 이 창으로는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아제끼고 이 방패로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아제끼는데 이 사람이 한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요, 이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모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 이제 둘 중 하나, 뭐 A 아니면 B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아니면 적.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진 않는데, 그럼 네가 내 친구라는 걸 증명해봐 그러면 딱히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는 너의 뭐 이렇게 해서 적이 아니고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에 그 사람이랑 나가 적이야 막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있을 때만 쓰는 게 모순법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유한, 무한. 무한의 반대가 무한이니까 유리수, 반대가 무리수. 실수는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주로 기록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소수는 무한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무한의 반대가 유한이니까 소수가 무한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수를 순서대로 뭐 이렇게 이제 쓰면, 그치? 총 n개밖에 없다. 뭐 그러면 이제 얘가 2구, 얘가 3이고, 얘가 5구 이렇게 있는데 소수가 딱 정해져 있대. 그럼 이제 얘를 뭐 여기까지 이게 제일 큰 소수라고 하면 여기까지를 다 곱해가지고 1을 이렇게 더하는 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얘로도 안 나눠 떨어지죠? 하고 1을 안 넣으니까, 그지? 얘로도 안 나눠, 얘로도 안 나눠 떨어지죠? 팩토리얼은 1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여기 있는 소수들 중에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게 합성수이거나 아니면 소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연수는 분류가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1은 약수가 1개, 소수는 약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
그래서 이제 소수 아니면 합성수인데 소수라고 해도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순이고, 그지? 소수가 아니라고 해도 얘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여기 없는 걸로 해야 되죠.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에 하여튼 둘 다 모순이 되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명 중에 이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얘가 소수다 이렇게만 하면 틀려요.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랑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일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라. 그러면 이제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 되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가 되면 분수 형태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자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보시면 2p 제곱이 q 제곱인데 여기가 만약에 2가 있다고 해봐. 소인수 2가 있다고 하면 얘는 2가 한 개 있으면 3개, 2가 없으면 1개. 이쪽에는 그지? 2개 있으면 5개. 그러니까 이쪽은 하여튼간 2의 소인수가 1개, 3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이쪽은 2가 있으면 2가 없으면 0개 2만 2 개수만 세보는 거야. 0개, 2개, 4개, 6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변의 2의 개수가 서로 당연히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니까 모순이니까 우리 유리수라고 했는데 모순이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무리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3이나 루트 4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개수로 보시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기 이제 수원에서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이야. 수학적 귀납법은 주로 나중에 이제 자연수에 대응하는 명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도미노랑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미노를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우리 이제 맨 앞에 거 치면은 그 다음 거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거 쓰러지고 그 다음 거 쓰러지고 이렇게 같은 게 계속 반복되잖아. 뭐 이제 요즘에는 코딩 이런 거 배우니까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하실 때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조금 줄여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맨 앞에 있는 거 성립하는 거 보여주시면 되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K번째 쓰러지는 걸 가정을 하면 그 다음 것도 쓰러진다. 뭐 이것만 이제 보여주시면 맨 앞에 걸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이제 끝까지 되는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제일 비슷한 사자성어가 우공이산이에요. 한 번 배우실 때는 우공이산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우공이가 산을 옮겼대. 이 말 뜻이 그건데 우공이네 집 앞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데 막 4시간, 6시간 막 이렇게 이제 걸렸다가 다른 마을에 뭐 읍내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씨 저 산을 치워버리자 뭐 이러면서 이제 산을 치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친 짓 아니야? 뭐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국어에서는 의미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인데 수학에서는 의미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치우다가 죽으면 내 아들이 이어가지고 다시 옮길 거고 내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다시 또 옮길 거고 손자가 죽으면 그 손자의 아들이 다시 또 옮길 거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수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설명이죠. 그 자체가. 근데 이제 단점이 뭐야? 다손이 끊기면 그러면 이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직접 증명에서는 대표적인 게 3단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리스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3단 논법이에요.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 P이면 R이다. 뭐 여기 이제 성립하는 게 이제 3단 논법인데 얘는 약간 증명하는 방법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는 요거 지금 그래서 은근히 많이 써요. 왜냐면 저 보고 가시면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46은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147 정도는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좀 편안합니다. 우리 이제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사실 이것도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 짤 때 나오는 건데 요즘엔 다 컴퓨터가 있어서 걔가 다 하면 돼.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소수 찾는 게 이 컴퓨터가 얼마만큼 연산 속도가 빠르냐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지 그 소수를 찾아봤자 별로 의미는 없잖아. 예전에는 이제 큰 소수를 찾아서 암호 같은 거 쓰려고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양자가 발전돼서 양자로 그 암호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인 뭐 의미 같은. 그래서 147은 이제 우리가 어떤 수가 소수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171은 금방 나오니까 173이 소수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찾으면 얘를 이렇게 이제 둘로 두 개의 수의 곱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는 소수고 하나는 아니고 그럼 이제 얘가 사실 루트 n 곱하기 루트 n으로 표현하면 n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a가 루트 n보다 크고 b가 루트 n보다 크면 얘보다 큰 거 걸로 곱하면 당연히 n이 안 되겠지? 얘가 작고 해도 당연히 n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야지 저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해볼 필요가 없고 루트 n보다 작은 애 하나만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떨어지면 소수가 아니고 안 떨어지면 소수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루트 169 한 13보다 작은 소수를 해보면 되는 거죠. 2, 3, 5, 7, 11, 13 6개만 해보면 된대요. 짝수 아니고 3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 아니고 140에다가 33 7의 배수 아니고 110에다가 그러면 얼마나 남냐 63 11의 배수 아니고 130에다가 43 그지? 13의 배수 아니니까 소수예요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그냥 상식처럼 알아놓으시면 돼. 그래서 자 이제는 이건 뭐 증명만 보면 되는 거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나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는 거 위주로만 보시면 돼. 그 외에 나머지는 저 수수는 무한하다는 워낙 유명한 거라서 그러니까 알려진 것들 중에 잘못된 증명이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이야기 수학책 이런 거 읽다 보면 저거는 합성함수 얘기를 빼고 해서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야 완전한 증명이 돼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 중에 그것도 있네. 지구에서 이거는 저기 고대 논술에서도 나왔던 거야. 사냥꾼이 남쪽으로 100km를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200km를 갔다가 위로 북쪽으로 다시 뭐 지구니까 이렇게 뭐 100km를 가고 100km를 갔다가 다시 또 100km를 이렇게 올라왔대. 그리고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곰이 나타났어. 공의 색깔이 곰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 대부분 다 흰색이라고 얘기를 해. 흰색이 아닌데. 네? 왜 흰색이라고 생각하시죠? 흰색 아닐까요?
현석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나왔지.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아 북극이구나, 그지? 북극곰은 흰색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남반구에서 여기서 이렇게 100km로 갔어.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이만큼이 100km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둘레가.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친해 집이잖아. 여기는 북극곰이 못 사는데, 그지? 사냥하러 갈 때가 되잖아요. 아니, 남극엔 남극 쪽으로는 남극은 여기니까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 둘레의 길이가 100km면 되니까. 그럼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자기네 집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저기는 흰색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내가 북반구에 있을 때랑 남반구에 있을 때랑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쪽은 대충 갈색 아닌가? 여기 남반구 쪽은? 거기 안 살지 않을까? 응? 공이 사나? 공은 대부분 다 살지 않을까요? 아니 남극에 북극곰이 안 사는데. 거의 100km 저 집에가 100km 될 정도면 아, 네. 왜 굉장히 윗부분이니까. 그거보다 또 위로 100km 올라가잖아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평균을 가지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등식 증명은 저기 이제 일단은 이쪽에서는 최대 최소 때문에 대부분 부등식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부등식도 이제 케이스를 나눠 보면 조건 부등식이 있고,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방정식 측면에서 보면 얘는 방정식이고 얘는 항등식 개념이 되는 건데, 자, 방정식하고 항등식의 차이가 뭐예요?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되느냐, 항상 되느냐, 이 차이지. 외에도 특정한 x의 범위에 대해서만 되느냐, 아니면 늘 되느냐. 그럼 이제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 표현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플러스 부등식.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그 이차 함수나 이런 것처럼 그 판별식이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나중에 학년 올라가서도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또는 이제 k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가 항상 돼야 된대. 항상 되려면 2차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크대. 그럼 그 얘기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요 fx의 제일 작은 값이 k보다만 더 크면 나머지는 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하고 모든 실수 이렇게 붙으면 결국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부등식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산술기하나 코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결국은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를 생각을 해봅시다. 뭐뭐 배웠는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게 2차 함수 나오고 최대 최소니까 이때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되죠. 범위가 있으면 양끝값하고 꼭지점, 범위가 없으면 그냥 꼭지점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게 함수기하 평균인데,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코시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배우는 게 미분이야. 그래서 이걸 배우는 순간 얘네가 다 이거 하나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미분까지 내가 아까 선행했냐고 물어보는 게, 얘가 되면요 사실 1학년 때 얘랑 얘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식변형 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때 요걸 쓰시면 조금 편할 때가 많아서 나중에 미분하실 때 최대 최소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켜봐 두번 돼요. 자, 그래서 산술기하는 우리 이제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지름이 A 플러스 B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길이를 이제 알고 싶어. 그러면 지름을 현으로 하는 원주각이니까 90도, 90도, 90도면 얘네 둘이 닮음이죠. 자, 그러면 A 대 X가 X 대 B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 X가 기하평균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A, B의 기하평균이래. 그러면 이제 원이니까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중심을 이렇게 이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의 반. 그치? 그럼 이제 요 길이랑 비교하면 이게 삼각형이 되면 이 반지름이 요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큰 거고, 삼각형이 되면. 삼각형이 안 되면 얘가 요 길이에 이렇게 와 있으면 얘가 루트 AB면서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이제 등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등호 조건이 언제 되는 거야? 등호 조건이 A랑 B랑 같을 때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이쪽으로 가거나 A 쪽으로 A가 작아지거나 B가 작아지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산술평균이 훨씬 커지고 기하평균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역수 관계일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두 개를 이제 곱하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산술기하를 먼저 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럼 일단은 산술기하까지만 먼저 볼게. 자, 그래서 이제 243에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럼 2차로 나오면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는 거죠. 양수 조건이 나오면 일단 산술기하까지는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1, 2, 3, 4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만들어 볼게. 그래서 이제 a제곱 뭐 이렇게 나오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면 항상 되는 거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2차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시면 실수제곱이니까 0 이상 해서 끝나는 거예요. 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 0 이상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2ab는 뭐 당연히 똑같고 3번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항상 0 이상이냐 이거 보여주려면 한 놈만 잡으면 2차죠. 2차니까 2차로 이제 만들면 b 플러스 c고 b제곱 c제곱 빼기 bc가 되니까 a에 관한 2차로 만드니까 또 완전제곱식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b 플러스 c의 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BC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최소값이 되는데 얘가 0 이상인 것만 또 보여주면 되는 거지? 저기가 또 다시 2차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2차로 만들어서 생각한다 뭐 이런 거야. 4번도 최소값으로 2차니까 최소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7번만 하나 7번은 나중에 자 그래서 152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아봅시다. 이것도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억 실수 제곱이니까 참이죠. 니은 요거는 참입니까? 여기는 산술평균이고 여기는 조합평균이긴 한데 양수가 돼야지 참이죠. 산술기하 평균은 산술은 뭐 평균 얘기하는 거고 기하 평균은 도형에서만 나타나는 평균이라서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고 조합 평균은 뭐 원래 영어로 하모니거든. 하모니. 그러니까 뭐 듣기 좋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심이 조화롭더라.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나온 게 조합 평균인데요. 산술기하 조화는 일반적으로 양수에서 쓰는 거니까 이거는 아마 음수가 됐을 때는 안 되지 않을까? 하나 해볼까? 뭘 해보면 되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1이 얘는 마이너스 1이 그럼 마이너스 1이 1보다 잠깐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 에이씨 이건 어떻게 하지? A 플러스 B를 양변에다 막 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한쪽 넘겨서 빼보자. A 플러스 B분의 2AB 그러면 2A 플러스 B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 그래서 2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양수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음수 되면은 음수고 얘가 양수 되면 양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3이죠. 리을은 절대값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 미음은 조금 이따 이제 배울 호시니까 참이고 비읍은 전개를 해서 만들어 보시면 아마 이제 참이 될 건데 뒤에까지를 다 한 다음에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거기 어디냐 이쪽은 산술기하까지만 같이 볼게. 그런데 산술기하는 언제 쓰느냐? 양수 조건하고 역수 관계일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거거든요. 역수 관계일 때. 그래서 만약에 미분을 배우신 사람들은 미분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x가 1일 때 최소가 되니까 집어넣어서 이제 뭐 2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온대.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섞여 있어도 a 제곱 더하기 뭐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 있어도 요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살짝 바꾸면 돼.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시면 여기 이제 0 되는 걸 찾으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 뭔가 나온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얘가 4분의 b제곱 2분의 b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서 4분의 3 b제곱 뭐 이렇게 이제 최소값이 나오니까 이제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1학년 때 걸로만 푸시면
그 식변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나중에 이제 어차피 미분 배울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용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저 원 그림에서 생각해 주시면 제일 편해. 그래서 나중에 막 이런 문제가 이런 데로 숨어 나와. 막 이런 어떻게 숨어 나오는 거야? 뭐 저렇게 똑바로 주면 편한데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이거 얼마야? 루트 2.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기하평균 같은 거를 저렇게 잡을 때 저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그래서 저기 이제 그 247의 밑에 있는 거 봅시다. 그 산술기하는 주로 양수 조건이나 역수 관계일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구하실 때 뭐 유명한 거니까 x, y는 양수. 양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술기하를 써야지.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는 2 루트 xy. 이쪽에서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가 2 루트 xy분의 4. 그래서 요거 되고 요거 되는 거니까 두 개 이렇게 곱해서 얼마지? 8. 요렇게 이제 하시면 틀린 건데 왜 틀린 거죠? 참고 조건이 예.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할 때는 항상 서술형을 쓰실 때는 언제 값이 이거다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 값만 얘기해주면 서술형은 무조건 감점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x가 언제일 때 뭐가 나온다까지를 이제 같이 써주셔야 돼. 이제 서술형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등호 조건이 얘랑 같을 때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등호 조건이 얘하고 얘가 같을 때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y가 4x일 때고 이때는 y가 x일 때니까 그러면 4x랑 x랑 같아지는 건 0밖에 없잖아요. 양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등호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이럴 때는 쓰시면 안 된다. 근데 우연히 얘 등호 조건이랑 얘 등호 조건이랑 만약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하면 여기 등호 조건하고 여기 등호 조건이 똑같으면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이거는 지양해야 될 풀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따로따로 쓰니까 등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전개를 하나 하시면 한 번만 쓸 수 있게 등호를 산술기하를 1 더하기 4 더하기 y분의 4x x분의 y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산술기하를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거나 같다. 그래서 9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여기하고 얘하고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이제 여러 번 쓰실 거면 등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역할을 하시는. 사실 이거는 코시가 더 쉽긴 하지만 자 그래서 항상 최대 최소 하실 때는 등호 조건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연습을 하긴 할 건데 나중에 코시를 주로 이제 하는 걸로 연습을 하긴 할 거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 상기는 몇 개를 해보자. 그 증명은 뭐 따로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어디냐 155는 한번 빼서 해보시고요. 158하고 158은 약간 아이디어 같은 거 식변형에서 나오는
4개만 해볼게. 한 2개 정도가 꽤 어렵습니다.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미분 배우실 때 꼭 해나 그걸 지금은 그걸 안 배워서 나눠서 구하는 거고 나중에 배우면 다 이거 한 가지로 풀이를 통일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로만 풀면 편하지.